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홍솔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바로 퇴사 이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시 화면은 잘 보이시는지요? 네. 네, 그리고 일단 퇴사 과정 및 자취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6월 22일이 입사 1년인 만큼 퇴사도 그 근처쯤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사직서는 6월 1일 화요일에 낼 예정이고요. 자취방 빼는 거는 19일부터 2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방을 이제 빼면은 21일부터 29일까지의 출퇴근 기간이 남게 되는데요. 이때는 본가에서 인천집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퇴사 예정일은 30일 월 말입니다. 네. 다음은 지금까지 퇴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수능 전 약 1년 6개월간 연간 계획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는 일단 지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공부를 시작하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죄송한데 다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연간 계획표 위 내용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부터는 중등 수학 및 중등 영어 과정을 통해서 기초 지식부터 쌓아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 퇴사 직후 중등 기초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0월부터는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국어는 천천히, 죄송한데 PPT도 좀 같이 봐주세요. 네. 국어는 천천히 개념을 쌓으면서 시간을 재면서 간단하게 지문 읽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고요. 나는 윤예정의 나비 효과로 국어 개념을 습득하고 있으며 문학, 비문학, 지문 하루에 6개씩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과 영어 문제집을 통해서 지금 기초 개념과 기초 지식을 쌓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에 단어를 지금 50개씩 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 여기 어디야? 9월 달까지는 중등 과정을 통해서 기초 지식을, 수학과 영어의 기초 지식을 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 말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과정과 영어 과정을 통해서 국어와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연간 계획표인데요. 일단은 1월 말쯤에 고등학교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고등학교 과정을 2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심화 과정에 돌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탐 과목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하는 과정이 될 텐데요. 일단 이 전 단계에서는 국어와 수학 그리고 영어 이렇게 주요 과목들 3개만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학원에 등록할지 말지, 아니면 인강으로 계속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될지, 이렇게 2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달이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이게 3월 달께 좀 아니다 싶으면은 4월 모의고사를 보고 학원에 다닐지, 아니면 인강을 들을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연간 계획표인데요. 일단은 한국사를 언제 하냐? 이제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었죠, 맞죠? 네. 네,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한국사가 필수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산점이 아니라 한국사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국사를 8월 달부터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수능이 한 11월 달쯤에 있잖아요, 여러분. 네, 8월 달부터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한국사는 수능 문제가 생각보다 쉽고 일단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되니까 8월 달부터 9월 달에 시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목표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첫 번째 목표 대학교는 여기 보시면은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외과에 진학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대학교는 아직 대학교는 정한 게 없는데 나는 목표과는 시각디자인과 이렇게 2개의 목표를 잡고 있고요. 이제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6월에 자취방을 빼고 이제 본가에 들어간 후에 8월 중순 정도까지 공부를 해보고 집에서 공부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미리 이전부터 계속 미리 고지했던 대로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서울 지역에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는 놀거리가 많다는 뜻인데요. 그동안 봐왔던 제 21년 성격상으로는 유흥에 대한 유혹들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잘 다니던 회사까지 퇴사할 정도로 마음먹고 1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준비한 계획들, 이왕 시작할 거라면 친구가 아무도 없는 지역에 가서 공부하는 게 공부에는 훨씬 좋을 거라는 판단이 저는 세워졌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지역을 선정하고 있었는데 지역은 첫 번째 목표 대학이 대구 한의대학교 근처 혹은 대구 지역 쪽으로 가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의지를 확인받는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제 의지를 좀 더 돋아주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쪽으로 제가 지금 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난 자취를 시작해서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이미 대구 한의대학교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보증금 200에 20, 관리비 포함 이런 집이 많아서 방을 하나 구한 후에 독서실 총무 알바를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독서실 총무 알바는 이렇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친구들만 뽑아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알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동안 모아놨던 적금들은 인강이나 문제집 구매 이런 종류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독서실 총무 알바를 하면서 모든 생활비를 다 감당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거는 서울교대 조혜원 씨의 의견을 받아서 세운 이런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세부 계획들. 지금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계획들은 아주 큰 그냥 계획들이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네. 네, 지금 큰 계획들만 세워드렸는데 세부 계획들을 월마다 이메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텐데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금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너는 이런 생활비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다른 지역에 간다고 얘기를 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저도 생각을 해봤으니까요. 근데 금액적인 부분은요. 현 시점 퇴사 후에 남는 금액은 약 1,000만 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1,0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일 최소 금액으로 잡았을 때 1,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1,000만 원에서 방 보증금 200만 원. 이거는 최대 금액으로 잡았는데 제가 이게 직방으로 알아보니까 대구는 넓은데 싼 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을 빼면 약 8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실 총무 알바를 하게 된다면 월 수입은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 정도만 일을 진행해도 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보다 많거나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독서실 특성상 이것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월세를 수입에서 월세를 제외하면은 적어도 최대 금액으로 잡았을 때 적어도 60만 원 정도가 남는다라는 거죠. 비록 적금 같은 거는 못 들겠지만 기존 적금을 제외하고 충분히 한 달을 공부하면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그렇다면 학원비는 어떻게 충당할 거냐, 학원은 어떻게 다닐 거냐라는 말이 많을 텐데요. 제가 학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학원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학원을 다녀야죠. 한 달에 60만 원 남는 걸로 너는 학원을 도대체 어떻게 다닐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나는 학원 문제집,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뒀던 적금들에서 이렇게 빼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효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도대체 효도는 언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많으실 텐데요. 부모님들 생각에서는 나는 자식이 제일 잘 되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지금까지는 제가 불효를 저질렀지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서 성공한 자식의 모습으로 효도하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거 화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제가 이렇게 채워놓은 이 과정들이 저희 기초를 쌓기 위한 수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세운 계획들을 조금 더 진지하고 성숙하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만약에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아, 넘기셨군요. 네, 넘겨주세요. 만약에 대학 진학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1년 6개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은 명언이고요. 지금부터 실패를 제가 두려워한다면 어떠한 계획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저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지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처음부터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휴먼시아에 거주 중이신 박땡땡씨 60세 박땡땡씨의 예로 들면은 박땡땡 씨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과 박땡땡이가 60이 아닌데요? 거의 대략 60이요. 네. 네, 반호님 해가지고 60으로 잡았고요. 이 정도는 좀 양해 부탁드려요. 네. 역시 박모씨 58살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58세 박모씨가 아닌데 57인데요? 64년생이니까요. 나 공산대 18일 58세 아닙니까? 제가 연 계산이 좀 서툴렀어요. 원래 나이 먹을수록 나이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처럼 이렇게 01년생 이렇게 따라가는 나이가 아니면 힘듭니다. 네. 저는 2282년에도 282살입니다. 네. 여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네, 인천 남동구 휴먼시아에 거주 중인 57세 박모 씨는요. 지금 자꾸 뒤에서 방청객이 58세, 57세 이러는데 좀 네. 막아주세요. 거기요. 네, 네, 경호원들 출발해. 네. 여튼 58세 박모 씨는요. 지금 58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엄청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58세 박모 씨도 되는데 21세 홍모 씨가 못할 일이 있을까요? 근데 그 써먹지도 못하는 걸 해야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응답 시간은 좀 이따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학 진학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1년의 계획밖에 없지만 고등학교 전공을 살려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더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회계 및 무역에 관련된 회사에 입사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플랜 C. 만약에 원하는 대학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갔을 때의 경우입니다. 근데 네. 물론 대학에 갈 생각이 지금은 99% 정도 있긴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모식 씨는 나이 먹어서 쓰잘데없이 그거 해 뭐 아무 이득이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개고생을 합니까?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60이든 50이든 40이든 30이든 나이가 어리던 적던 모두가 꿈을 꿀 수 있고 그거를 도전하는 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공무원이면 벌써 정년퇴직했는데 당신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뭡니까? 회사원 아닙니까? 여태까지 개고생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취지에 맞는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 박모 씨 질문 부탁드립니다. 나는 딸이 2명이 있는데 네, 그 한 달을 대구 멀리까지 보내는 거에 대해서 네, 섭섭함이 여간 많은 게 아닌데요. 네, 이 섭섭함을 좀 참고 1년 반을 기다려 줄 텐데 네. 그동안에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여 네, 지금 이 PPT에 있는 내용을 꼭 실천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은 염려스러운 마음에 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염려스러운 마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건가요? 네. 제가 만약에 자신이 없었으면은 솔직히 이곳에서 생활했을 겁니다. 본가에서 그냥 뭐 가끔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놀고 수다 떨고 이러면서 뭐 카페도 가고 어디 PC방 게임도 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뭐 놀면서 공부를 했겠지요. 독서실을 다닌다 해도. 근데 제가 왜 친구가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대구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지 한번 혼자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이쪽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대구에 왜 죄송하지만 이쪽 뒤쪽 분이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노란머리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핸드폰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핸드폰은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할부금 갚느라 바빠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 이쪽 분 질문해주세요. 왜 대구까지 갑니까? 제가 아까 PPT 내용 중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 목표 대학이 대구 한의대학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대구 한의대학만 대구 한의대 대구대학만 한의학과가 있는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도 진입 장벽이 좀 더 낮은데 그래도 명문이라고 생각되는 대학교가 대구 한의대학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중에서 한의학과는 유명한 편이고 취업률도 꽤 높은 편입니다. 네, 이쪽 뒤쪽 노란머리 분 질문 부탁드릴게요. 고시원 가실 생각도 죄송합니다. 없으신가요? 다음은 이쪽 노란티 여성분. 질문하겠는데요. 네, 그 한의대학 네. 들어가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들어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한의대학교. 그리고 네. 예, 함께 질문할게요. 복수 질문할게요. 네, 죄송하지만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물론 지금 기초 다진다는 그 플랜은 다 들었는데요. 네. 가능성이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능성이요? 제가 대구 한의대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을 말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 백점입니다. 성적부터. 일단 그쪽 성적은 뭐 다 합쳐가지고 9합 아니면 8합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면은 솔직히 거의 1등급, 2등급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왜 1년 6개월 계획으로 짰는지 아십니까? 회사를 6개월을 더 다니고 나서 내년부터 진행하거나 아니면 올해 수능을 봐도 충분히 다른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 잡은 게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뭐 인하대학교에 재학 중이신 정모군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초를 탄탄대로처럼 이렇게 쌓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해야지 좀 더 수능을 잘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머지 6개월 2021년에 6개월 동안 기초를 먼저 쌓은 다음에 그 다음 심화 과정을 진행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6개월 사실상 제 모의고사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성적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 모의고사 성적 모르시죠? 네. 제가 그때 국어가요 2등급 정도 나왔었고요. 모의고사 봤을 때 사탐이 제가 생윤이랑 윤사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도 2등급 정도 나왔었습니다. 2등급에서 못 보면 3등급. 수학이랑 영어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중학교 때도 한국사를 좋아했었고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도 한국사를 충분히 좋아했습니다. 한국사는 암기 과목인데 제가 암기에 좀 특화돼 있고 뭐 그래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제가 국어나 뭐 이런 비문학 같은 경우에서 역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 정도로 한국사도 절대평가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네. 근데 수학 영어가 기본을 6개월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 몇 년 과정에서도 못했는데. 그때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몇 년 과정 동안 수학이랑 영어는 포기한 상태였어요. 즉 수포자, 영포자, 아예 노베이스 상태라는 거죠. 수학이랑 영어가 한 5등급 정도 5등급, 6등급 그 정도 나왔었습니다. 더 낮을 것 같아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지금 계획표, 연간 계획표에서 네, 보면은 네, 지금 기초 영수는 탄탄하게 그 전부터 준비한다고 치지만 네, 한국사를 8월부터 잡았습니다. 네, 시험은 12월에 보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한국사의 양이 네, 좀 방대하다고 봐요. 근데 이 과정을 12월에 보는 시험 과정 그걸 따져도 3개월 정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네. 저도 공부를 해봐서 좀 알겠지만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보기도 좀 힘들 만큼 좀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처를 하겠다는 홍소리님의 계획은 좋은데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준비 기간이? 뭐 한국사에 대한 준비 기간에 대한 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휴, 한국사요? 한국사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국사가 자신 있어요. 예, 또 물어보는데 무조건 제가 외우기만 합니까? 그럼요. 아니요, 이해를 하면서 외웁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능은 11월 달이에요. 11월 중순쯤, 11월 18일, 네. 16일 그쯤에 수능을 보고요. 이게 한국사 기간을 89점.
자, 한국사 기간을 8월, 9월, 10월, 10월이죠. 이게 3개월로 잡은 게 충분히 3개월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질문하세요. 지금 과목이 총 몇 과목입니까? 수능에 그 준비해야 할 과목이. 크게 따지자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탐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아, 5과목이요?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해서 네. 목표하시는 바 대구 한의대를 가서 이 박모모 씨가 나이도 많고 아픈 데가 자근자근 많습니다. 네, 네. 친 부탁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파이팅 하기를 바라며 제 질문은 이것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 질문 네.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은 홍소리님 동생하고 같이 수능 시험 봅니까? 그렇겠죠? 저분이 수능을 보게 된다면은 저분도 같이 보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22살에 수능 보고 뭐 대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2살은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저도 아직 젊지만 이게 빌어먹을 한국 사상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썩어 빠져가지고 제 나이가 늦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저도 충분히 뭐 수능을 준비하든 어떤 걸 준비하든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홍소리가 너무 이뻐서요. 네. 집을 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기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반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반대는 안 했는데 네. 아빠 옆에 이렇게 그것도 있도록 걱정하지 해주십시오. 말아주세요. 대구에 가 있으면 제가 속상하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올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디를 내려가요? 올라올 예정으로. 아유, 하고 그래도 안 있습니다. 돼요. 네, 이쪽 분 질문해 주세요. 아, 질문은 끝이고요. 네. 이제 당부를 엄마로서 그 홍소리님한테 당부를 할게요. 네. 이 건강 많이 생각하고 뭐 수능 보는 사람한테 그 뭐 머리 좋아지는 그 무슨 탕도 지어주고 한다는데 네. 그거는 못 해줄 것 같고 엄마 다 여기서 하는 총명탕 남들 다 먹는다는 총명탕 못 해줄 것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 건강 챙기라고 하는데 현재처럼 생활 패턴이 나오면 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네. 그 실현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건강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고 규칙적인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엄마가 덜 걱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머니의 발언 잘 들었고요. 이제 아버지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홍소리가 날라리 인생을 살았는데 네. 그게 바로 없어질 수 있을까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인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인 패턴을 제가 지금 익히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7시에 일어나서 이 늦잠꾸러기 홍소리가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갔던 홍소리가 맨날 지각했던 홍소리가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출근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대충 밥 시켜놓고 밥을 대충 시켜서 놓고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앉아서.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고 밥이 오면 밥을 먹고 한 11시 그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제가 게임을 거의 접었습니다. 이제 게임을 거의 안 하는 추세예요. 이제 총게임을 죄송한데 제가 다리 지가 나서 다리 좀 뻗겠습니다. 근데 이제 총게임을 거의 다 접은 상태여가지고 막 그렇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쪽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질문은 아니고요. 네. 이 건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지금 음식 섭취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나오는 음식들에 대해서 정크푸드라고 해가지고 몸에 나쁜 합성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마로서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켜 먹거나 이런 음식 먹는 거를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그 합성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음식마다. 네. 내가 비록 맛이 없는 음식을 해주더라도 그런 감미된 그런 것들이 없으므로 네. 예, 건강에 그래도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침도 안 먹고 저녁은 사 먹고 걸르고
이런 것들이 총명탕도 안 먹고 이러면서 1년 반을 지탱할 체력이 나올지 심히 걱정스러워서 이 먹는 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냐고요? 근본적으로 죄송한데 잠시만 지른다 멈추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요. 잠깐만요. 코에 침 바르세요. 잠깐만요. 코에 침 3번 바르세요. 다이어트 돌발 사태, 돌발 사태. 종료할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지른다.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안 해? 네. 건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군요. 네, 식사 문제에 대해서 네. 좀 개선 좀 해주고 걱정을 좀 덜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네.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라도 좀 그 밖에 있는 음식을 좀 덜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방법은 뭐 있을까? 특히 좋아하는 치킨, 뭐 피자, 그다음에 뭐 도시락 등등이 정말 합성 조미료 많이 들고 이게 누적이 되면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좀 서론이 길어져서 뒤에 방청객분들이 좀 뒤로 하시는 것 같다. 제가 바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생활비가 거의 60만 원 정도 남는다 했죠. 60만 원 남는 걸로 절대로 배달시켜 먹으면 저는 폭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60만 원으로 뭐 어머니한테 쌀을 받아서 여기로 다시 갖고 온다든지 쌀이나 이런 거 음식을 계속 주로 해먹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배달을 거의 안 할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치킨이랑 피자도 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뭐 본가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상 없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본가에서 그거를 공부하는 주변에 이겨내야죠. 친구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겨내야죠. 가는 가고 싶다라고 했고 이겨내야죠. 그리고 서울교대 조모양께서 지금 추천해주신 의견을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도 여기 좋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 가서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는 거의 찬성 쪽에 기우신 것 같은데 지금 아버지가 반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너무 보고 싶습니까?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보러 갈 겁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뭘 자주 보러 네, 가니까. 이쪽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소리 의견에 찬성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기특한 건 네. 1년 반 동안의 경비를 스스로 조달한다고 하니 더 뿌듯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죠. 저는 1년 반 동안 나가서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께는 일체 지원도 받지 않을 거고 네네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는 바예요. 나는 거의 0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자립심 짱입니다. 자신심도 그렇고 이해심도 그렇고 배려심도 그렇고 모든 게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이 어머니 속을 그렇게도 썩였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관련된 질문은 일체 받지 않겠습니다. 어이 병원 막아! 병원 나가서 막아! 저 이거 경원이 좀 쫄 보여서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네, 더 이상 질의응답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실 분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모든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